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령입니다. 제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여러분을 마주하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창밖에는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안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조용하고도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지식을 채우고 젊을 때는 욕망을 채우며 나이가 들어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채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비어있는 곳을 채우려 하지만 이미 썩은 것으로 가득 찬 곳에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50살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삶이 무겁고 하는 일마다 막히며 집안에 들어섰을 때 안락함 대신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 곁에 둔 죽은 물건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평생 글을 쓰며 깨달은 것은 언어에도 기회가 있듯이 물건에도 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물건은 주인과 교감하며 빛을 내지만 생명력을 잃은 물건은 그 주인의 운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캣과 같습니다. 발을 들이는 순간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열정과 건강 그리고 제복 좌풀을 천천히 삼켜버립니다. 한국의 옛 선조들은 집안을 살필 때 가장 먼저 소통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흐르는지 햇살이 구석까지 닿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집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쓰겠지라는 미련으로 쌓아둔 박스들, 비싸게 주고 샀는데 라는 집착으로 남겨둔 고장난 가전제품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집안에서 숨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예술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오후에 접어든 사람이 오전에 짐을 그대로 들고 가려 한다면 그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의 거실에 침실에 놓인 그 물건이 혹시 당신의 내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내려앉은 그림자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당신의 공간을 찬찬히 들여다봅시다. 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정돈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생명력의 회복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낡은 집착을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복풀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벼워지는 첫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감싸는 제2의 피부이며 우리 영혼이 깃드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생명력을 잃은 시체들을 모셔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 물건들이 어떻게 당신의 운기를 갉아먹는지 그 구체적인 블랙홀의 정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꽃입니다. 많은 분이 집안을 장식하기 위해 드라이 플라워, 즉 말린 꽃을 둡니다. 추억이니까, 예쁘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이 어령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음기임해의 덩어리로 보입니다. 꽃은 피어날 때 그 절정의 생명력을 뿜어내지만 뿌리가 잘리고 수분이 말라 죽은 상태가 되면 그 에너지는 반전됩니다. 말린 꽃은 죽음의 박쥐입니다. 생기가 없는 사물은 주변의 생기를 흡수하여 자신의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기운이 머무는 안방이나 거실에 말린 꽃을 두는 것은 집안의 생동감을 마르게 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시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살아있는 화초가 아니라면 차라리 비워두십시오. 비어있는 공간에는 바람이라도 통하지만 죽은 꽃이 점령한 공간에는 정체된 도끼만이 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거울과 그릇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거울을 신성시했습니다. 거울은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운명을 비추는 통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퉁이가 이 빠진 거울 혹은 금이 간 거울을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그것은 당신의 복을 조각내는 행위입니다. 깨진 거울은 왜곡된 기운을 반사하며 집안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이가 빠진 접시에 음식을 담는 것은 당신의 귀한 복을 깨진 독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면 쓸만해 라는 그 사소한 타협이 당신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운명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또한 고장난 시계와 멈춘 가전제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시계는 흐르는 시간, 즉 삶의 맥박입니다. 멈춘 시계는 그 공간의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운이라는 글자는 움직일 운자를 씁니다. 즉 운명은 흘러야 합니다. 멈춰버린 시계는 집안의 흐름을 막고 당신의 계획이 자꾸만 지연되게 만듭니다. 고칠 수 없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기계는 죽은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며 날카롭고 차가운 살기 사케를 내뿜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낡고 해져서 더 이상 신지 않는 신발들이 켜켜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신발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주는 수단입니다. 낡고 더러운 신발은 당신의 걸음을 무겁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차단합니다. 언젠가 신겠지라는 미련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은 쓰임을 다했을 때 아름답게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물건에 대한 예우이자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죽은 기운을 내뿜는 이 블랙홀들을 과감히 걷어내십시오. 물건이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신선한 공기가 감돌고 당신의 멈춰있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엉킨 실타래를 푸는 수행이자 내 영혼의 질서를 바로잡는 의식입니다. 제가 평생 서재에서 책과 씨름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책상 위가 어지러운 날에는 결코 맑은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이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그 주인의 머릿속과 가슴속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정갈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쳤습니다. 정갈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을 넘어 기운이 맑고 바르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거실 바닥 혹은 침대 머리 방향은 어떠합니까? 먼지가 쌓인 해묵은 서류들, 한 번도 읽지 않고 쌓아둔 잡지들,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자질구레한 소품들이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잡동사니들은 우리 뇌에 끊임없이 미해결 과제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당신의 기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관을 주목하십시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통로이지요. 그런데 그 입에 낡은 우산이 꽂혀 있고 신지 않는 구두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들어오려던 행운도 그 무질서함에 질려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입구부터 막혀 있는데 집안 깊숙한 곳까지 좋은 기운이 닿으리 만무합니다. 현관을 비우는 것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초대하는 가장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또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그 미련의 정체를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추억은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지 먼지 쌓인 물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옷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아닙니다. 현재의 당신을 사랑한다면 현재 당신에게 어울리는 공간을
선물해야 합니다. 물건은 주인과 기의 평형을 이룹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주인의 기운이 물건을 감당하지 못해 쉽게 지치고 병들게 됩니다. 반대로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주인의 기운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워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50대, 60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본질을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거칠애와 허영, 그리고 소유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나라는 존재 자체로 빛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안 구석에 방치된 물건들은 마치 우리 몸속의 독소와 같습니다.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병이 생기듯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이 쌓이면 운명이 탁해집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이 지금의 나를 설레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과거의 늪에 머물게 하는가? 정리는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예술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맑게 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새로운 꿈이 깃들 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흔히들 비운다고 하면은 손해를 본다거나 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인생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의 아름다움을 준비해야 하는 50대 이후의 삶에서 비움은 곧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방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수양의 장이었습니다. 선비들의 방을 보십시오. 서가 몇 권과 지필무 그리고 정갈한 찻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기에 그들은 천하를 논하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현대인의 방은 어떻습니까? 욕망의 찌꺼기들이 가구와 장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영혼이 쉴 곳은 어디입니까? 먼저 여러분의 언어와 태도에서 낡은 것을 버리십시오. 집안의 블랙홀을 치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블랙홀을 메우는 일입니다. 타인에게 입은 상처, 누군가를 향한 원망,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고집스러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인상을 어둡게 만들고 운기를 억누르는 보이지 않는 잡동사니들입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그 물건에 얽힌 나쁜 감정도 함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보내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나도 너를 놓아주마 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또한 풍요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년의 빈곤은 통장의 잔고보다 남들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남들이 가진 명품 가방, 화려한 가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안에 놓인 물건 하나하나가 당신의 철학과 안목을 대변해야 합니다. 비싸지 않아도 깨끗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주인의 손때가 묻어 윤기가 나는 물건들로 채워진 집, 그것이 바로 운이 머무는 명당명탕입니다. 이 시기에는 나눔의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나에게는 블랙홀인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누구 주려고라며 쌓아두지 말고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건네십시오. 물건이 선순환될 때 당신의 운도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갇힌 물건은 독이 됩니다. 당신의 손을 거쳐 다른 이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때 그 물건에 서린 부정적인 기운은 비로소 맑은 복덕 후도로 치환됩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의 삶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여행자가 가방에 무거운 돌덩이를 가득 놓고 길을 떠난다면 그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가벼워져야 멀리 볼 수 있고 비워져야 새로운 풍경을 담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를 꿈꾸지 마십시오. 오늘 서랍 한 칸을 비우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노후를 평온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어른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불필요한 인연과 물건을 쳐내고 남은 그 맑은 공간에서 비로소 당신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운명의 열쇠입니다. 텅 빈 방에 고요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다 가진 자의 당당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글을 쓰고 사유하며 머물렀던 이 서재도 결국 언젠가는 주인을 잃고 비워질 공간입니다. 저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매일 조금씩 제 주변을 덜어내고 깎아내며 삶의 마지막 문장들을 다듬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블랙홀 같은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물건에 집착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존재의 불안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무리웅 내 안이 공허하기에 밖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그 구멍을 메우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몸을 감싸고 진귀한 골동품으로 집안을 채워도 영혼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건들이 뿜어내는 무거운 에너지에 짓눌려 정작 소중한 자기 자신은 실종되고 맙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제는 소유의 기쁨보다 존재의 경이로움을 만끽하십시오. 낡은 물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방 한 구석을 비웠을 뿐인데 가슴속 막혔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기분, 쓸모없는 가구를 치웠을 뿐인데 내일이 기대되는 설렘, 이것이 바로 비움이 주는 기적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죽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운명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입니다. 한국의 다양아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넉넉하고 비어있는 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항아리는 그 안이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동시에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달 항아리를 닮아야 합니다. 50세를 넘고 60세를 지나는 시기는 내 인생이라는 항아리 속에 든 오물과 찌꺼기를 깨끗이 비워내고 맑은 달빛만을 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나 땅 같은 재산보다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정갈하고 맑은 분이셨다는 기억이어야 합니다. 짐으로 가득 찬 집을 남겨주어 자식들이 유품을 정리하며 한숨 짓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진 소박한 방에서 평온하게 미소 짓는 어른의 기품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거대한 비움의 과정입니다. 그 도대한 미리 조금씩 비우는 연습을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조차 가볍고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버려야 할 것들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운을 좋게 만드는 비결을 넘어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창가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십시오. 태양은 자신의 모든 빛을 쏟아내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지만 그 비워진 자리에는 내일의 찬란한 아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블랙홀을 걷어내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찬 당신의 집에서 매일 아침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십시오. 저는 이제 펜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한 이 진심은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서랍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맑아진 눈동자 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가벼워지십시오. 그리고 행복해지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반드시 눈부신 축복이 깃들 것입니다. 임원의 축적시 직원은 감사합니다.